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이 19도에서 22도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에도 기온이 10도 이상 널뛰기를 하면서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하늘 표정 맑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지만 곳곳으로는 동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모레인 금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9도, 영덕이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보수 싹쓸이로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주의가 상당히 깨지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경북에 배정된 의석은 13자리, 모두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지역 민심은 보수 정당을 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수도권의 민심과는 정반대로 어떤 말 그대로 보수적인 지금까지 해온 헌정의 구도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좀 표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의 성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 총선에서 경북 전체 지역구 유효 득표에 약 8%를 얻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선 25.4%를 얻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등을 보면 포항과 구미 등 경북의 도시 지역에선 30, 4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을 초월하는 곳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역주의가 강화된다거나 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하기보다는 대구 경북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집권당이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막대기 공천, 과메기 공천, 호떡집 공천 등으로 희화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포항, 경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분들을 보고 다시 미래통합당이니까 표를 줬다. 이제 이런 거는 어쨌든 결과는 우리 받아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분들은 통렬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표심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2년 뒤 열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경북의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싹쓸이를 했다고 미래통합당이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밀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또 의존보다는 독립, 수혈보다는 자생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에서 나흘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도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환자 수가 대구 6,856명, 경북 1,366명으로 그제와 같습니다. 국내에선 어제 3명의 추가 환자가 나왔는데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이고 지역 감염은 없었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현지 EPS 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탑승권 발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는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동 산불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산림청 통계에선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이렇게 3가지가 산불의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 3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 산불 발화 지점 인근 마을의 쓰레기 배출 장소입니다. 농사에 사용한 비닐, 야생동물을 막는 그물 등 각종 영농 부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보통 문 앞에 쓰레기를 놔두면 수거해가는 도시와 달리 농촌은 배출 장소가 마을당 한 곳뿐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먼 집은 안 그래도 무거운 영농 쓰레기를 들고 수백 미터를 걸어서 나와야 합니다. 불편하면은 회관 앞에 두면은 젊은 사람들이 싫으니까 여기 갖다 놓으니까 반장님들은 잘 하시니까.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반장님 나이라 해도 56, 7 다들 60 다 가깝습니다. 걷느니 태우자는 심리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인데 배출 장소와 수거 횟수를 늘려서 쓰레기 소각의 유혹을 떨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불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인 입산자 실화는 산나물 캐는 이맘때가 가장 많습니다. 입산을 만류하고 싶어도 단속권이 없다 보니 차량 번호를 찍어두는 정도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다 싸움 납니다. 좀 신선 좀 하면 싸움 납니다.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최소한 이장들에게는 입산 통제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산불 원인 3위인 논밭두렁 태우기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산림에서 100m 이내 소각을 금지하는 법률 때문인데 강풍을 탄 불씨는 수백 미터도 날아갈 수 있는 만큼 거리와 관계없이 논밭두렁 소각을 일체 금지시키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3만 3천여 가구에 대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11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신청해야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경주시 상품권인 경주페이가 계획보다 앞당겨져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경주시는 민간 위탁 사업자로 코나아이를 선정하고 발행 시점을 당초 7월 중순에서 6월 중순으로 앞당겼습니다. 또 2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은 10%, 나머지 100억 원은 6%의 인센티브를 적립할 예정이었으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10%를 적립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주페이는 선불 충전식 IC카드 상품권인데 경주시는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밀렸던 프로야구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우리 지역 연고팀 삼성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NC를 상대로 2020 시즌 대장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요. KBO 리그 개막전 현장을 석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날에 펼쳐진 2020 시즌 개막전. 하지만 관중석엔 응원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무관중으로 데뷔전을 치르는 허삼영 감독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처음이고 아마 연습 경기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정규 시즌 개막전 이렇게 조금 조용한 분위기 속에 하니까 조금 색다른 느낌이고요. 일단 선수들 다 이제 심장이 이제 박동하고 조금씩 이제 몸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평소와 다른 프로야구의 풍경. 하지만 대구의 개막전은 코로나19에 대한 극복의 의미도 컸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지만 빠르게 안정세를 찾은 대구는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개막전에 담았습니다. 어린이날 이렇게 운동장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 안심을 주고
또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ESPN까지 중계된 이 경기에서 삼성은 아쉽게 0대4로 졌지만 이번 주 내내 대구에서 프로야구는 이어집니다.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상징처럼 다가온 2020 시즌 프로야구의 시작. 사상 최초로 무관중 개막전을 펼친 프로야구가 과연 언제쯤 팬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올 시즌 리그 중단과 같은 사고 없이 무사히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신입 청년 근로자는 행복카드를 신청하면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에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 청년은 경북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은 포인트는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 관람과 자기개발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830명이고 사업비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경상북도는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귀여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어촌 정착에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경상북도 귀여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해 귀여인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조만간 경상북도 귀여학교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 지급 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1인 가구에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구시가 결국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1인 가구가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 13,000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1년에 100만 원 이하를 벌어야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기준이 너무 엄격해 해당자가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대구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전남 등에서 기준 완화가 잇따라 확인되자 대구시도 뒤늦게 22,000원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1인 가구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 대구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주는 전남의 기준보다는 높고 대전보다는 낮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서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6,700여 세대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료 13,000원에서 22,000원 사이의 시민 중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5,800여 세대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생계자금을 받게 됩니다. 당초 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는 1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을 하나 변경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9천여 건을 신청받아 절반이 조금 넘는 42만 2천여 세대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든 돈은 2,680억 원. 이번에 1인 가구 지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추가로 드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5월 임시회가 보름간 일정으로 오늘 시작돼 경상북도의 코로나 대응 2차 추경안과 경북교육청의 1차 추경안 등을 심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안동의 권광택 도의원 등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3명의 도의원이 처음 등원할 예정입니다. 임시회 첫날 도정 질문에선 민주당 임미애 도의원과 미래통합당 오세혁 도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공개된 지 14일이 지난 뒤에도 각종 포털과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잦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SNS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을 방치해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지침을 2차례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판로를 잃은 학교급식 계약 농가를 돕기 위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을 둔 모든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곡류와 채소, 과일류 등 3만 원 상당으로 시군 급식센터가 제작해 이번 달 중으로 학생 가정에 배송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기존에 책정된 도비 14억 원을 비롯해 교육청과 지자체에 학교 급식 예산 78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주요 도로에 다양한 색을 띤 관목류를 심어 미세먼지 차단과 도시 미관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통량이 많은 오광장에서 오거리, 포항 IC에서 이동 사거리, 대잠 사거리, 연희읍 철강로 등 7km의 황금사철, 홍가시 등 컬러 관목류를 심었으며 내년까지 30km로 늘릴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도로변 가로수 아래에는 화단을 만들어 잔디나 꽃 등 초본류를 심었지만 매년 식재하고 관리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컬러 관목류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간포읍 나정 고운모래 해변에 오토 캠핑장을 조성합니다. 오토 캠핑장에는 캠핑장 40면과 식기 세척대 등의 시설이 들어서고 어린이 놀이터와 포토존도 설치됩니다. 경주시는 오늘 7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9월에 착공해 12월쯤 오토 캠핑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루에도 기온이 10도 이상 널뛰기를 하면서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하늘 표정 맑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지만 곳곳으로는 동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모레인 금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9도, 영덕이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